네, 손소 변호사입니다. 이기영 연쇄살인 사건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짐작을 해봐야겠습니다. 처음 이기영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또 그 후에 이기영이 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 보면서 이기영이 연쇄살인 범이라 하더라도 치밀한 범죄자이거나 또는 대단히 지능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과 검찰이 그런 이기영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물론 수사기관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놓고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물론 누군가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을 깨고 진실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작정하고 거짓말을 할 경우에 그 거짓말을 깨고 진실을 찾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빨리 찾아주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경찰 수사에 있어서 그동안 좀 아쉬운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혈흔이 발견됐잖아요. 아파트에서, 살던 아파트에서. 그런데 뭐 혈흔과 기타 뭐 모발 등을 통해서 이게 누구 건지를 확인해 봤더니 그 집에 들어갔던 이기영의 모친, 그리고 또 모친의 지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떻게 들어간 거냐 물어봤더니 이기영이 잡혀간 다음에 옷 가지러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죠. 물론 경찰은 감식 다 했고 추가적으로 다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람을 잡았는데 뭐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뭐 조용히 들어갔다 나왔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이 일정 부분 오염되었다는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죠. 일부러 뭔가 현장에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이런 사건에 있어서 현장 통제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 또 언론사에서 현장 가서 물어봤더니 지역 주민들도, 이웃 주민들도 폴리스라인 이런 거 어제까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만약에 뭔가 새로운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다 묶여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찰도 욕하고 검찰도 욕하고 또 누구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다 욕을 하면 시원하죠. 그래서 인기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런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나요?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인 그런 단서를 가지고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판은 몰라도 비난까지 하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자극적으로 선동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해봤죠. 첫 번째는 택시기사, 두 번째는 사라진 50대 전 동거녀,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살자입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 첫 번째, 택시기사 살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도살인으로 이미 검찰 송치가 됐죠. 자백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뭐 시신까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 사실 증명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추가 범행. 알아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이기영도 그런 적 없다라고 말을 했죠. 물론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되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현재까지는 드러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없으면 다행인 겁니다. 아니 이거 죽인 게 분명한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피살자가 있는 게 분명한데 왜 못 찾아? 라고 한다면 뭐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못 찾았으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존재하는데 못 찾았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수사했는데 없으니까 못 찾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가능은 한 거거든요. 특히 지금 세 번째 이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피살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50대 전 동거녀, 사라진 전 동거녀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 이기영은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바꿨죠. 살인 고의는 없었다. 싸우다가 둔기를 던졌는데 둔기에 맞아서 죽은 거다. 이거는 상해치사, 정도, 그와 유사한 범죄 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몰라요, 뭔지.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번복이죠. 또 하나 번복이 있습니다. 바로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인데요. 아주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공릉전에 버렸다고 했어요. 뭐 소색했죠. 그 추운데. 그런데 번복했습니다. 하천에서 떨어져 있는 강가에 묻었다 라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자가 직접 들은 건 아니겠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거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그런 말을 했을지 의문인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분위기와 상황과 뉘앙스가 다 다릅니다. 거만하게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정말 그 연쇄살인마의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다 털어놓는 그런 상황에서의 표현인지, 아예 그런 말이 없었는지 등등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몸짓이 굉장히 과장됐잖아요. 묶인 상태에서도 이 몸짓 저 몸짓 뭐 어떻게 막 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삽을 달라고 했다. 내가 파보겠다고. 삽을 줄 수가 없죠. 주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여기 묻었습니다 하고 파보라고 했는데 파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수색 중입니다. 이기영이 지목한 장소에서 중장미, 굴착기 등 동원해가지고 팠는데 안 나와요. 또 보도에 따르면 130여 명의 경력이 매일 투입돼가지고 찾고 있다고 하는데 안 나와요. 다른 단서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굴착기 수색은 중단하고 직접 걸어다니면서 지금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기영의 이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의문이 들죠. 우선 첫 번째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희 그동안 이기영 사건 관련된 정리를 쭉 해오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기영의 중학교 친구가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해서 지금은 친구가 다 떠나갔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재력이든 가족 상황이든 특히 결혼과 자녀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과 검찰에 하는 이야기도 역시 거짓말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래 범죄자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잡혀가면 거짓말을 합니다. 다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횟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범죄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영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거짓말인지는 아직까지는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수사기관도 이기영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과연 거기에 묻었을까? 당시 8월이에요. 작년 8월입니다. 8월은 여름이잖아요. 낮이 길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춥지 않잖아요. 야외 활동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시원하기도 합니다. 밤 낚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묻었다? 낚시꾼들이 보지 않았을까? 또는 낚시꾼들이 저기 보이면은 과연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다 해결했을까? 글쎄요. 만약 살해했다면, 또는 살해가 아니라 이기영이 진술대로 상해치사 등이라면 어쨌든 법적으로 평가는 다릅니다. 고의가 다르니까. 살인의 고의냐 상해의 고의냐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사람은 사망했어요. 사람은 목숨을 잃고 사체가 됐습니다. 그 후에 처리 어떻게 했을 것이냐. 혹시 공릉천변에 버린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방식의 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경찰과 검찰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수사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전히 경찰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쪽 부근에서 포착이 됐다 라는 거죠. 묻었어도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묻은 게 아니라 원래 정말 한강에 공릉천에 버린 게 맞다. 그런데 찾아서 이게 찾아질까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묻었다고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몰라요. 공릉천이 진실이냐, 매장이 진실이냐,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처리했는데 그거는 감추고 있는 거냐 등등. 그래서 경찰이 그때 그쪽으로 간 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한강 하구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찾는 중인데 그 이유가 뭘까? 당연합니다. 첫 번째, 사망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서 살인 등으로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나중에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은 제가 쫙 정리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만 해도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아주 핵심, 아주 간추려서 아주 짧게 소개하고 결과를 말씀드리는, 유죄도 있고 무죄가 있으니까요. 또는 아예 살인으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사망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확인하면 사망은 사망인데 사망의 원인이 뭐냐, 누가 죽인 거냐, 아니면 사고로 죽은 거냐 등등등 사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관련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법률적인 영역이니까요. 기소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기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시신이 없지만 살인죄 유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정을 했거든요. 간접 증거만으로도 시신이 없음에도 살인죄 유죄 판결 가능합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자백을 했다면 여기에 보강 증거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신을 못 찾으면 살인죄 처벌이 안 되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시신이 없어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신이 없더라도 살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망했다, 이 사람이 죽인 거다, 이게 증거로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시신이 없더라도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백이 있다면 보강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이 보강 증거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시신이 발견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살인 자백이 있다면, 그 자백이 유효하다면 여기에 더해서 꼭 시신이 발견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살인 자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강 증거의 폭은 굉장히 넓어져요. 자, 고유정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제주 고유정 살인 사건이죠. 제가 그 사건 일을 했습니다. 고유정을 변호한 건 아니고 또 고유정에 의해서 살해당한 그런 피해자 측도 아니었고 민사였습니다. 고유정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한 그 펜션의 주인인 노부부 측에 서서 민사소송을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참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만 어쨌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이 고유정 사건은. 그런데 고유정 사건 시신 발견됐나요? 시신 발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 나왔죠. 살인 자백을 했습니다. 고유정은 자백을 했고요, 살인을. 그리고 보강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신은 없었지만 기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강 증거가 된 거죠. 결국 무기징역 확정됐거든요. 지금 복역 중이고요. 시신을 못 찾아서 무죄가 아니에요. 증거가 부족하니까 무죄인 겁니다. 시신 외에도 증거가 나오면 유죄 판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신은 가장 중요한 살인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있어야 살인죄 범행 사실을 증명하는 게 용이해지는 거죠.
시신 발견이 살인죄 처벌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시신을 발견해서 모든 것을 확인한 것과 사실상 동일할 정도의 증명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아시는 사건이죠. 이거는 영화 화차의 스토리 연상하시면 됩니다. 손예연 사건입니다. 부산 해운대 노숙인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만 해도 한 2~3시간 얘기해야 돼요. 김은혜라는 노숙인을 살해해서 화장했고 그 행세를 했던 거죠. 이거 유죄와 무죄를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거든요. 시신 없습니다. 시신 없어요. 화장했는데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시신이 없지만 살인죄 유죄 판결 확정됐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유죄 무죄가 엇갈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고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좀 생소한 사건인데요. 화성에서 발생한 육절기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끔찍하죠. 네, 육절기 고기. 예. 50대 후반의 세입자가 60대 여성 집주인 임대인에게 이제 연정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인 유죄, 무기징역 확정, 지금 복역 중입니다. 왜? 육절기에서 살점 등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육절기에서 살점 등이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뭐 살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간접 증거죠. 하지만 이거 역시 무죄 주장했어요. 끝까지 억울하대요. 최근까지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볼 때 판결문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끔찍해요. 너무 끔찍합니다. 육절기에서 여러 가지가 뭐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1심도 유죄 무기징역, 2심도 유죄 무기징역 대법원에 확정됐습니다. 자, 이처럼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확실하게 정말 판사가 볼 때 이건 시신이 없지만 죽었어. 확실해. 그리고 살해당했어. 이 사람이 범인이야. 이 사람이 살해했어. 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면 유죄입니다.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사형도 가능하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신 발견 대단히 중요하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 꼭 해야 됩니다만 시신 발견을 못했다고 해서 무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이기영 사건에서는 처음에 살해했다고 했다가 번복했는데 그럼 처음에 했던 그 자백? 그게 유효한 거야? 그거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자백 복용할 수 있는 증거는 뭐가 있는 거야?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수사가 좀 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어쨌든 정리하면 나중에 그 시신 없는 살인 사건 관련해서 쫙 다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시신을 발견 못하면 무죄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시신 발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병행해서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돼요. 이런 고민도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앞으로 지금 혈흔 찾은 거 가지고 지금 대조 작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핏자국을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대조를 해야 됩니다.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 A, B, C, D가 있으면은 좀 비교해 보겠다. 이게 누구 건지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해서 맞춰보는 거죠. 맞춰볼 대상이 없다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기영 집에서 발견된 그런 혈흔의 주인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기영이 집에 함께 생활했으니까 집에 물건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이미 이기영의 모친과 지인이 다녀간 곳입니다. 물론 그 둘이 뭔가 훼손을 했거나 뭐 회방을 놨거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일이 약간 꼬이긴 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 부모 간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기영 집에 발견된 그 혈흔이 누구 건지, 특히 그 동거녀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동거녀의 가족부터 일단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못 찾아요. 이렇게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영의 어떤 범행 대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명 있긴 합니다. 오빠. 그런데 오빠 DNA와 비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거는 경찰에서 다 말을 해줬지만 언론에 요구를 했을 거예요. 이거 얘네 사생활도 있고 드러내기 좀 힘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 정도로만 표현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짐작되는 것들은 이제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기영에게 놀아나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참 괴이하고, 괴이라는 표현까지도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고 뭐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뭐 두서없는 살인범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지능적이거나 치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그런 범죄자에게 지금 놀아나고 뭔가를 좀 찾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도 항상 좀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수사 단계인데 검찰이 송치된 게 1월 4일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이고요. 검찰로 넘어가면 역시 최장 10일인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10일까지. 그렇다면은 최장으로 따지면 경찰 10일, 검찰 20일입니다. 그때까지만 잡아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하면 재판으로 가죠.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 신분이 되면서 구속기간은 심급 1심에서 2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또 2심 가면 또 6개월까지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구속기간을 뒀느냐? 그냥 근거 없이 오래 잡아두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기영은 사람 죽였다고 자백했잖아요. 그리고 더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잡아놓지, 오래 잡아놓고 수사부터 확실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건들의 경우에는 결국 경찰 10일 동안만 붙잡아라, 수사할 수 있어, 구속 수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검찰에 넘기거나 풀어줘. 검찰 최장 20일까지 붙잡아두고 수사해. 그 다음에 기소해. 수사 마무리해서 기소해. 못하겠으면 풀어줘. 왜냐면 구속됐다가 풀어준 다음에 수사를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요.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재판 구속된 상태에서 뭐 5년, 10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받기 전에 그렇게 사는 건데 나중에 무죄 판결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구속 기간을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의 구속 수사, 구속 기간이 뭐 많이 지났어요. 이제 과연 그때까지 어떤 결론 내릴지 의문이고요. 일단 기소를 해야 됩니다. 풀어줄 수 없잖아요. 택시기사 살인, 이거는 자백을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확실해요. 기소하면 됩니다. 문제는 전 동거녀죠. 뭐 전 동거녀, 지금 제3, 제4의 어떤 그 다른 연쇄살인뿐만 아니라 이 전 동거녀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살인으로 할 것이냐, 또는 이기영의 말대로 상해치사로 할 것이냐. 주의적으로 살인으로 하고 혹시 모르고 이제 살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예비적으로 상해치사로 기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일단 빼놓고 택시기사만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기고 전 동거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냐. 검찰이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이기영 사건 현재 수사 상황을 점검했고요. 검찰과 경찰이 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정확하게 그동안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씻어버릴 정도로 좀 결과를 내면 좋겠고요. 내면 좋겠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경찰 욕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요. 속 시원한 거밖에 없거든요.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다 그냥 흠집 내고 물어뜯고 속 시원하게 그냥 막 퍼부으면서 얻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관심과 약간의 조회수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기대해보고 좀 더 좀 시간을 가지고 성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현재까지의 이기영 연쇄살인 사건 수사 상황을 점검해 봤고요. 저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제가 관련된 논문들도 지금 쫙 찾아가지고 좀 보는 중인데 뭐 참 사람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다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제가 흡수를 먼저 해서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아주 쉽게 법률적인 어떤 그 학술적인 연구를 학문 연구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는 게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하고 싶습니다. 논문 보고 정리해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말씀드리겠습니다.